게 약간 일반적인 상황만 공부하면 되는 거라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딱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 점의 평행이동 여기 그냥 예제 볼게. 알겠지? 설명 부분은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 예제 볼게요. 그 점의 평행이동 먼저 보시고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그대로 그냥 평행이동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걸 읽으셔야 되는데 그 문제 보시면 예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점을 갖다가 점으로 옮기는 건데 이 점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x 플러스 a가 되고 y 플러스 이제 b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뜻 자체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2,2가 어떻게 옮겨진 거죠? 지금 2,2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으로 옮겨진 거니까 x는 얼마만큼 증가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갈 때 마이너스 3만큼이죠. x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y쪽 보시면 y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뀐 거라서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에 의해서 4,0에 옮겨지는 점의 좌표는 어디야? 그래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4,0은 자 x축 방향으로 마3만큼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끝. 예제 1번이었습니다. 예제 2번 바로 갈게요. 예 2. 자 직선의 평행이동 갈게요. 직선의 평행이동은 이게 점의 이동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점의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도형의 평행이동. 도형을 옮기는 거야. 점을 옮기는 게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을 옮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의 평행이동. 근데 도형의 평행이동은 우리가 이제 했던 건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도형의 평행이동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원이던 2차 함수던 뭐든 간에 이게 다 똑같아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이동 한다라는 뜻은 그냥 그 도형의 그 방정식 쪽으로 접근할 때는 이제 x 자리에 x 대신에 x 플러스 a 마이너스 a예요. 반대예요. 반대로 가야 돼요.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되는 것이고, 자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넣으면 되는 것이다. 이 식처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그 두 점을 갖다가 지나는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는지 그 정보를 주죠. 이 점을 어떻게 옮겼다. 4,1로 옮긴 거니까 이제 x축 방향으로는 자 6이 4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자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가 1로 바뀌었으니까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니까 도형을 옮길 때에는 x 대신에 이제 x 플러스 2를 넣으셔야 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그래서 자 직선이 다음과 같이 옮겨진다. 바로 옮겨볼게. 앞에 2가 들어가 있고요. x 자리에 x 대신에 얘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a 그리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3대 2 플러스 b는 0. 이거 좀 정리할 때 자 2x 플러스 ay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 플러스 4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여기까지가 0. 요 식이 다음과 같이 옮겨진다. 그 두 번째 옮겨진 식을 보시면 자 현재 a는 마이너스 1. 두 번째 요 부분이 자 1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시면 요 값이 7 플러스 b로부터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론 얻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a랑 b랑 더하시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6 갖다 계산해서 이제 마이너스 7로 내면 되죠. 별거 아니죠?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3번 가겠습니다. 원의 평행이동. 원의 평행이동은 일단 좀 관점을 이렇게 가자, 얘들아. 그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의 평행이동에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2차 함수는 결국엔 꼭지점의 평행이동인 것이다. 꼭지점 평행이동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원방을 갖다가 이제 옮기는 것은 원의 중심을 갖다가 옮기는 거다. 반지름 길이 변화가 없죠. 그래서 중심을 평행이동시키는 것이다.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평행이동 관점에서 이제 생각할 때는 식을 어떤 형태로 봤지? 표준형 형태로 본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둘 다 표준형 형태로 평행이동을 갖다 관찰했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일치하였다라고 하니까요. 그 원의 중심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자연스럽게 표준형으로 고치게 됩니다. 이렇게요.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 이렇게 넣고 나머지 자 상수 마이너스 c는 넘기시고 오른쪽에 플러스 10이죠. 이렇게. 따라서 중심좌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y 플러스 자 3제곱 여기까지가 10 마이너스 c 이렇게 고쳐놓고 중심이 지금 어떻게 바뀐 거냐면 이렇게 바뀐 거죠. 1, 마이너스 3이었던 중심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원점, 자 중심이 원점이 되었더라. 그러면 이게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간 거고, 그러니까 점의 좌표가 점의 좌표로 옮겨지는 거니까요.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3만큼 간 것이다. 얘가 a 값, 얘가 b 값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c는 뭔데요? 반지름의 변화는 없으니까 얘가 4가 돼야 되겠지. 4. 따라서 C 값은 자 C가 넘어가고 4가 넘어가서 6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지. 정답은 A는 마이너스 1, B는 3, C는 6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실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의 활용 볼게요. 활용. X쪽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면 원과 접한다. 상황 자체를 그냥 우리가 배웠던 기능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직선을 X축 방향 K만큼 평행이동. 그럼 무슨 얘기냐? 3에 X 대신에 X-K 대 1이죠. X-K를 넣고 플러스 나머지는 변화가 없으니까 4Y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시면은 직선이 평행이동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원과 접선 형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중심좌표 2,0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인 1이랑 같아야 돼. 이렇게 쳐요.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써놓는 거죠. K값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식을 한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x 플러스 4y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k 여기로부터 2,0까지의 거리니까요. 자, d 구할게요. d는 자 대입하시면 절대값 자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k의 절대.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얘가 1. 그러면 절대값 안쪽이 자 절대값의 1-3k 값이 얘가 5여야지 결과가 1인 거지. 이렇게. 그러면 1-3k 값이 가질 수 있는 것은 5던지 마이너스 5던지 둘 중 하나고요. 일로 올게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3k가 될 수 있는 건 1 빼면 되니까 4던지 마이너스 6던지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던지 아니면 2던지. K가 양수야 음수야? 상수 K 값 구하세요. 두 개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이 마이너스 3분의 4랑 2 두 개 나오죠. 그냥 상수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끝. 그래서 여기서 할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이미 너네들이 알고 있는 평행이동을 그냥 다시 한번 리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 사실 대칭이동이 맞아. 대칭이동이 맞고 평행이동은 그냥 기존 그대로 알고 계시면 된다. 이 정도로 보고요. 저는 일단 대칭이동 설명을 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대칭이동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시면 돼요. 일단 크게 두 부류가 뭐냐면 특수한 스페셜한 약간 선에 대해서 대칭하는 것과 또는 두 번째 일반적인 선대칭 두 개를 배우실 거야. 근데 이미 이 점의 대칭 중에 우리가 축에 대한 대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 이건 알고 있어요. 그죠? x축 대칭, y축 대칭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일단 배제하고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볼게요. 원점 대칭이나 이제 정리만 해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x축 대칭은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x축 대칭은 y 대신에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니까 이런 점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y 좌표가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인 거죠. 이렇게 일단 처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두 번째, 반대로 이제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x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x를 이제 대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럼 원점 대칭은 뭔데? 원점 대칭은 우리가 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원점 대칭은 자 이것은 자 x축 자, 대칭 한 번 플러스 자 y축 대칭으로 간다. x축 대칭한 다음에 y축 대칭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가 없어요. y축 대칭 먼저 한 다음에 x축 대칭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점 대칭 점을 갖다 옮겨보면 x, y가 어떻게 옮겨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둘 다 이제 부호가 바뀐 상태로 뒤집어진다는 얘기지. 결국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던 대칭 관계 맞지? 여기서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할게. 추가적으로 두 가지 정리인데, 자, 첫 번째 y는 x 대칭. 정리는 왼쪽에다 해드리고요, 여기다가 해드리고요. 과정은 오른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y는 x 대칭. 별표 두 개 쳐야 돼. 일단 요 y는 x 대칭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단 도구입니다. 도구. y는 x 대칭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그 y는 x가 왜 중요하냐면 수학하랑 연결되는 이제 엄청 두각이 되는 약간 그런 이제 개념이에요. 수학학 쪽에서 일단 배우는 일단 역함수라는 개념과 이제 엄청나게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제 관점 이렇게 설명할게. 우리가 그 y는 x 대칭이 되면 점이 어떻게 옮겨지는가가 궁금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상황은 조금 스페셜하게만 확인하겠습니다. 어차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냐면 평행이동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스페셜한 경우만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야? 대칭축이 y는 x라는 직선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현재 대칭축이 돼요. 이게 대칭축이 돼서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하는 거야. 그럼 제가 좌표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첫 번째, 자 얘를 a, b라고 잡으면 궁금한 건 이거지. 얘를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겠다는 거는 이 거리만큼, 똑같은 거리만큼 반대편으로 가서 여기를 찍겠다 이 소리죠. 지금 이렇게. 맞지? 그럼 이 좌표가 어떻게 찍히는지를 보자는 거지. 일단 보고 싶은 건 저거예요. 도형의 성질을 살짝 씁니다. 살짝쿵 쓰는데 일단 첫 번째, 얘가 좌표가 a, b니까 자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떠올리면 돼. 직각삼각형을 떠올리면 여기 길이가 얼마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는 거 같지? 자 그리고 and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요? 봤을 때 이게 대칭을 시킨다는 거는 지금 여기가 일단 수직을 이루는 거고, 맞지? 그러면 내가 선을 이렇게 그으면요. 선을 내가 이렇게 그으면 자 얘랑 얘는 지금 합동. 이게 빨간 색깔 삼각형 여기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죠? 요거랑 합동, 맞지? 합동이고 합동인 이유는 이제 SAS야. 요 각이 A, 그 다음에 공통변이 S. SA, S 합동이라서 얘가 이제 길이가 같은 거고, 이쪽이랑 대응변이라서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생각은 여기서 수선을 내려. 그러면 빨간 색깔 직각삼각형 두 개 보이시죠? 얘랑 얘. 맞아? 직각삼각형 얘네 두 개가 다시 직각삼각형 합동이에요. RH 무슨 합동이겠어요? RHA입니다. 왜 A냐면 얘랑 합동이라서 여기 각도가 똑같아. 그리고 이게 지금 기울기가 1이잖아요. 기울기는 45도짜리야. 그러니까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45도니까 여기가 각도가 똑같은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RHA 합동입니다. 합동이니까 길이가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고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A고 여기 B죠? 그럼 좌표가 얼마예요? B고 A죠. 끝.
됐어요?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요 점이 y는 x 대칭시키니까 어떻게 바뀌었어라고 하니까 x랑 y가 그냥 자리가 바뀐 거야. 됐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x랑 y 좌표를 바꾸면 된다. 실제로 y는 x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y랑 x를 바꾸면 돼.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수학학 쪽에서는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수학 쪽에서는 이것이 이 대칭축이 하는 역할이 어떤 함수 자 fx 자 이것의 함수 fx의 역함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역함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걸 만들어내는 도구가 저거라는 거예요. 어떤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함수를 그 함수의 역함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역함수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역함수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 기울기가 일자리라서도 중요한 게 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건데 역함수를 만들어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응용되는 내용이 진짜 많습니다. 이 성질로서 응용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 기억은 이렇게 하면 돼. 자 추가적으로 배우는 거 이거죠. y는 x 대칭은 x랑 y를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해서 구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x, y라고 하는 점을 어떻게 옮기는 거야? 라고 봤을 때 y, x로 옮기는 대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책에 없는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책에 없는 건데 이제 y는 x 대칭이잖아요. 이번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 보겠습니다. 됐죠? 제가 여기 그림을 여기다 씌울게요. 그림을 여기다 씌워서 그냥 갈게.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요. 우리는 점을 이걸 옮길 거예요. 이걸 옮길 건데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봐야 되는 건 이거지. 이 거리만큼 똑같은 거리로 이렇게 당겼을 때 여기 찍히는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찍히는지가 궁금하다. 이거요. 됐지? 됐을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제가 여기랑 여기 선을 쭉 이으면 이 거리가 여기랑 같아집니다. 됐죠? 이해되실까요? 여기가 이등변이라서요. 여기 수직이.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잖아 지금. 됐죠?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 상황이기 때문에. 됐을까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랑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하고 얘는 합동이야. 맞아? 합동이야. 얘는 얘랑도 합동이야. 이렇게 된 삼각형이랑도 합동이야. 돼요? 봐봐, 여기 봐봐. 이거랑 요게 지금 직사각형 상황인데 얘가 대각선이라서 마주보고 있는 두 삼각형의 합동이죠. 얘랑 얘는 합동이죠. 이렇게 싹 다 합동입니다. 됐죠?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자, 결론만 봐. 요거랑 요거만 봐봐. 요게 무슨 관계죠? 지금 이게 원점 대칭 관계지. 됐어? 이게 원점 대칭 관계니까 저게 어떻게 써줘야지 맞냐면 요 좌표를 원점 대칭 시킨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끝. 이렇게 됩니다. 결론을 좀 써드릴게요. 결론은 자, 요거 하나 외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y는 x 대칭 플러스 원점 대칭 이렇게 가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라는 거는 자 y는 x를 대칭시킨 다음에 그 점을 다시 원점 대칭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가 없어. 이게 순서가 바뀌더라도 관계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내가 이 점을 옮기는 거였죠. 이 점을 먼저 원점 대칭을 땡긴 다음에 이 거리만큼 땡겨가지고 여기 점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은 이 점을 원점 대칭 시킨 거니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찍힐 건데 이거를 다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점이 그냥 요 거리만큼 이렇게 당긴 게 요 점이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이렇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관계가 없어요.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끝이에요. 정리하실 거는 초록색 부분만 너네들이 추가적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지. 처음 배운 거니까.
나머지 위에 거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정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어요. 끝이에요. 끝이고 책에 있네 여기. 되게 좋은 책이네요. 여기 오른쪽에 개념 플러스 쪽에 적혀 있어요. y는 x에 대한 대칭, 부호를 각각 바꾸고 원점 대칭시키고 이렇게 읽혀지죠? x좌표와 y좌표를 서로 바꾼다. y는 x 대칭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끝. 자, 도형의 대칭이동 보겠습니다. 도형의 대칭이동이랑 평행이동은 약간 좀 달라요. 도형의 대칭이동은 평행이동이랑 똑같이 점의 대칭이동이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도형의 대칭이동은 요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요거 똑같이 해서 처리합니다. 됐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평행이동만 조금 헷갈리지. 이제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점의 평행이동하고 일단 도형의 평행이동은 부호가 반대니까 조금 헷갈리는 건데 대칭이동은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대칭이동 부호 반대 이런 거 없어요. 됐죠? 끝. 됐습니다. 요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점에 대한 대칭이동 볼게요. 점 대칭.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설명 3이랑 설명 4가 이게 약간 일반적인 상황인 거야. 근데 일반적인 상황인 건데 정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 점대칭이에요. 이게 일반 점대칭. 그러니까 점에 이 특별한 어떤 특수한 점이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점인 거예요. 일반 점대칭하고 두 번째, 일반 선대칭. 이것도 이 선이 더 이상 축이 아니에요. 특별한 선을 보지 않고요. 일반적인 함수 형태를 보는 거야. 일반 선대칭 두 개 보시면 풀이 과정은 딱 정해져 있어. 첫 번째, 일반 점대칭 같은 경우는 무슨 조건을 쓴다? 중점 조건을 씁니다. 일반 점대칭은 중점 조건을 쓴다. 이 중점 조건을 쓴다는 말을 좀 이해하세요.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점이 있어. 어떤 점 A, B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이 x, y에 대해서 점대칭을 시키고 싶어. 그 얘기 뭐냐면 이 거리만큼 똑같이 이렇게 보내겠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이름을 다르게 좀 해볼게요. 뭐라고 하지? 딱히 뭐 문자를 줄 게 없네. 이렇게 할게요. 그냥 여기 그냥 놨던 걸로 놓고 내가 원하는 건 이 점 좌표예요. 얘를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대칭, 점대칭이에요 이게. 그럼 이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건데 이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는 이제 뭐에 관심을 두냐면 요게 지금 A고 여게 P라고 하면은 점 A를 점 P에 대해서 점대칭 시키면 얘가 A 프라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봤을 때 관점은 P의 관점을 줘요. 관점은 P의 관점을 두고 P가 A 프라임의 중점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처리하는 거겠죠. 처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점을 미지수로 놓게 되는 거죠. 미지수로. 예를 들어서 뭐 알파, 베타라고 놓게 되고요. 뭘 풀게 되냐면 두 점 평균이 얘야. 이렇게 풀게 돼요. 두 점 평균. 그러니까 실제로 x는 알파랑 a를 더하는 것을 2로 나누게 되고 실제로 식은 이렇게 세우게 되죠. y라고 하는 점은 2분의 베타 플러스 b를 갖다 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를 알파랑 베타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이게 중점 조건. 끝이야. 이거밖에 안 써요. 자, 일반 선대칭 볼게요. 일반 선대칭 같은 경우는 자, 두 가지 조건 써요. 1번, 자, 중점 조건. 근데 중점 조건을 같이 쓰는 건 맞는데 이 중점 조건이 쓰이는 게 조금 특이해요. 조금 특이한 게 일반 선대칭이랑 상황 자체를 보게 되면 이런 거거든요. 어떤 일반적인 선이 있어서 이 점을요, A, B 이 점을요,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선대칭이 뭔가 정해진 선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선이야. y는 mx 플러스 n 이런 거. 그냥 1차 함수, 맞지?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쓸 거야? 이제 이거에 대한 정보예요. 첫 번째, 중점 조건을 쓰는데 이렇게 갑니다. 중점 조건은 자, 요거 A 이거를 선대칭 시킨 점을 A 프라임이라고 놨을 때 보통 이제 알파, 베타라고 이제 놓으면 이것의 중점 M은 표현이 되기를 이렇게 표현될 거야. 두 점 평균, 그지? 그럼 두 점 평균이니까 A 플러스 알파 2분의
b 플러스 베타 2분의 1 이렇게 써줄 건데 이 중점 m이 여기 직선 위의 점이야.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게 돼요. 풀이 과정이 여기 지나는 맞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가도 돼. 대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요 지나는 점을 가지고 직선식을 세워도 되는데 보통은 대입을 합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이게 처음에 중점 조건. 이게 1번 중점 조건 활용하는 방법. 자, 이게 중점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자 수직 조건 이용합니다. 수직 조건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데 자 초록색이 중점 조건이고 자 요거 초록색이 중점 조건이고 자 두 번째 2번은 수직 조건. 이거 어디서 봤냐면 이거 어디서 봤죠? 수직이등분선 방정식에서 한번 봤지. 너네들 수직이등분선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1번하고 2번 쓰는 거. 그거랑 똑같이 지금 사용이 왜? 선대칭하는 이 대칭축이 선분 AA'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하는 역할이 수직이등분선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당연히 같은 기능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시우야. 됐어요? 수직 조건 쓸게. 수직 조건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지금 수직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쓰라는 거야. 당연히 뭘 뽑으셔야 되면 기울기를 풀게 돼 있습니다. 됐죠? 수직 조건을 쓰라고 하는 건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갖다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는 거야. 요거 두 가지로 실제로 기울기를 이제 구하시는 거죠. 자, 여기 일로 와볼게. 실제로 저 알파랑 a, b 둘 중에 점 하나는 무조건 주니까 식을 세울 수 있어. 이렇게 세울 거야. 알파 마이너스 a분의 x 증가량, 베타 마이너스 b 이게 y 증가량. 이게 기울기가 되고요. 이 기울기가 여기서 세운 이 m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식을 세우게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구구절절 설명했는데 일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과정은 저 두 가지예요. 오른쪽에 예제 볼게. 넘겨서. 나머지 건 필요 없고요. 점대칭 볼게. 여기는 특이하게 최단거리가 이게 핵심 포인트로 빠져있네. 이거 최단거리 문제는 설명은 뒤쪽에 예제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안 해요, 일단. 이거 점대칭은 알아서 하세요. 아니다, 할게. 자, 예제 1번부터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일반 점대칭이죠? 이게 일반 점대칭이죠? 이게 일반 점대칭 아닌 줄 알았는데. 자, X축에 대해서 대칭한 점을 P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을 거고, 그냥 P 바로 뽑아내겠습니다. 예제 1. 점 A, 마이너스 2,4인 건데, 얘를, 자, 첫 번째, 자, X축 대칭.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좌표가 반대로 바뀌는 거라서, 자,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된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이죠. 이렇게. 두 번째,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점을 q 이렇게 하는 거죠. 얘를 y는 x라고 하는 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x 좌표와 y 좌표를 바꾸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풀이는 pq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합니다. 여기랑 여기 점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하는 거니까 자, 정답은요. 자, 빼서 제곱이에요. 16 36이죠. 66에 36 빼서 제곱이니까 4. 루트 40이니까요. 루트 40은 8호 44. 루트 40. 2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정답이 2루트 10입니다. 넘어갈게요. 직선 대칭이 좀 볼게. 자, 두 직선이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두 직선이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는 거를 자, 이거를 y축 대칭 이동 시키세요. y축 대칭 이동 시키라는 것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마이너스 2x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고요. 플러스 y 플러스 자, 3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식이 다음과 같다. y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네. 이제 y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얘가 현재 a, 얘가 현재 b가 되는 거니까 a에서 b를 빼면 정답이 5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이 5입니다.
자, 예제 3번. 자, 원의 대칭 이동. 원의 대칭 이동도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도형의 대칭 이동은 똑같다. 자, 다음 주는 원을요.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x 플러스 1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2제곱은 4. 이 원을요, y는 x 대칭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원을 옮기는 거라고 해석하지 말고 뭐를 옮긴다? 중심을 옮긴다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2인 건데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중심 좌표가 뭐로 갈까요? 2, 마이너스 1로 가겠지. 그치요? 그래서 이 중심이 얘가 어디 위에 있다? 얘가 y는 ax 마이너스 3 플러스 3 위에 있다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은 2a 플러스 3으로부터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정답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빠르게 볼게요. 이거 예제 3번.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적절하게 좀 섞어서 쓰는 문제인데, 자, 직선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바로 할게 그냥. 자,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대입했어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a만큼이니까 y 자리에다가 y 마이너스 a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는요. 이거 평행이동 된 직선이에요. 그러면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아직 평행이동만 한 상태고요. 이거를 자,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야 되냐면 x축 대칭이동 하셔야 돼요. x축 대칭. 다음에 그 다음 정답 내시면 되거든요. 정리 한 번만 할게. 그 x축 대칭이라고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이니까 그냥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x축 대칭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 앞에부터 할게. 2x 마이너스 4 2x 마이너스 4에 플러스 5y 플러스 5a 플러스 1은 0. 상수 정리하겠습니다. 2x 플러스 5y 플러스 5a의 마이너스 3은 0. 그렇지. 자, 이게 결과의 직선이 되더라. 결과의 직선은 자, 얘가 현재 b가 5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가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a 값은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정답은 a랑 b랑 곱하시는 거니까 정답이 5가 되겠네요. 그죠? 앞으로 넘길게. 자, 예제 5번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예제 잘 보세요. 너희들 여기까지는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되는 건데, 예제 5번의 일반 점대칭이고요. 예제 6번의 일반 선대칭이에요. 그냥. 그래서 두 개의 좀 예제 어떻게 푸나 좀 잘 보시고, 아마 점대칭은 어렵지 않아. 그냥 중점 조건 쓰면 되는 거니까.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점 P 마이너스 4,1을 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냐면 마이너스 2 점에 대해서 점대칭. 자, 점대칭한 점을 Q라고 하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이미지는 이겁니다. 여기 두 개 딱 찍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대해서 P를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옮겨지는 점을 P'이라고 놓고 A, B라고 넣으세요. 됐죠? 여기서 이제 중점 조건 활용합니다. 자, 이 중점, 얘가 지금 여기가 중점이어야 되는 건데 이 중점의 좌표는 P'과 P의 중점이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두 좌표를 더하는 것을 2로 나눠. 그 다음에 B 플러스 1을 2로 나눠. 이렇게 해서 식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 하나 풀고요. 이거 하나 풀어서 A, B 값 결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위가 분모가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죠. 분모가 마이너스 2니까 자, 일단 A 값은 2 떨어지고요. 두 번째 B 값은 얘가 마이너스 2 떨어지려면 이쪽이 마이너스 4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이렇게. 별거 아니지? 중점 어려울까요? 괜찮죠? 넘어갈게. 일반 점대칭은 별거 아닙니다. 계산량은 선대칭이 훨씬 많아요. 일단 자, 두 번째 거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그 원을 좀 이제 어떻게 점대칭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중심을 점대칭한다, 알겠지? 자 원의 중심 뽑으셔야 되니까요. 그 일반형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원의 중심은 1,2예요. 그리고 반지름은 2예요. 이렇게 뽑아. 정보를 먼저 뽑고, 자 이거를 자 대칭 이동 시키는 것은 중심을 대칭 이동만 시키면 돼. 반지름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냐면 a 2,-3에 대해서 대칭, 점대칭 하겠습니다. 그럼 상황은 늘 똑같습니다. 그냥 이 정도 잡으시고요. 대칭 이동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건데 누구를 1,2를 이렇게 해서 늘 똑같아. 요 대칭 이동 된 점을 a, b라고 놓고, 자 중점 좌표를 뽑는다. a 플러스 1에 2, 자 그 다음에 b 플러스 2에 2. 자, 이 좌표가 같아야 된다. 식을 세우시면 돼요. 자, a 값 빠르게 찾으시면 a가 3이고 b 값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a가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가 중심이 되는 거니까 식은 어떻게 세워져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8의 제곱, 여기까지가 반지름은 4 이렇게 반지름 제곱.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중심 좌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도 그렇고 2차 함수도 그렇고, 2차 함수는 꼭지점, 원의 방정식은 이제 중심 좌표를 가지고 해석한다. 이렇게. 일반 점대칭 됐고, 그 상대칭 볼게요. 오른쪽이 약간 계산이 조금 많습니다. 이거 계산이 조금 많은데, 점대칭은 그 다른 풀이 밑에 이거 보지 마세요. 알겠죠? 공식 외우지 않습니다. 자, 예제 6번 볼게. 여기는 조금 계산량이 있으니까 제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6번. 1번에 점 P를, 자 이것을 Y는 자 2x-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자 대칭점 Q고 할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첫 번째, 상황 자체를 좀 알려드리고, 이게 y는 2x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점이 있어서 요 p 3,0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조금 이상하네요. 3일 때 오니까 요 밑에 있겠다. 3,0이라는 점이 있어서 별로 관계는 없어.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겠다는 거는 이것만큼 이렇게 똑같이 길이를 당겨가지고 여기 딱 찍히는 이 점을 갖다 찾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점의 좌표를 a, b라고 놓는 거예요. 대칭된 점을 a, b라고 놓고, 자 1번. 자 중점 조건 쓸게요. 자 중점 조건 먼저 쓰시면, 자 이것의 중점이, 여기가 중점 m이죠. 중점 m이 a 플러스 3 2분의 b 2분의 이렇게 찍히는데, 이것이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면 y는 2x-1 위의 점이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대입하시는 거죠. 위의 점이니까 대입한다. 자, 요 식에 대입. 자, 요 식에 대입하시면, 자 2분의 b는 자 2 곱하기 2분의 자, a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양변 이곱해서 정리하세요. 먼저 일단 자 b는 2a 플러스 6-2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따라서 자 2a 마이너스 b는 자 요거 계산하면 4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4라는 식이 하나가 얻어지지. 두 번째 수직 조건 갈게요. 식 하나 뽑았으면 끝이야. 식 하나 더 뽑는 건데 그게 수직 조건이라는 거지. 자 2번 자 수직 조건. 수직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서 기울기만 뽑으시면 돼요. 첫 번째로 자 요거 기울기는 2다. 요거 기울기 2죠. 그러면 너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필요한 거지. 이 직선의 기울기가 필요한 거니까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요 초록 색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얘랑 얘가 수직 조건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 맞죠?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기울기 조건으로 식 세우세요. 식 세우시면은 x증가랑 y증가랑 세웁니다. 요 점이랑 요 점으로 세워요. 두 개, 자 a-3분의 x증가량이에요. b-0, b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 식 정리는 그냥 대각으로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a-3은 마이너스 2의 b. 따라서 a 플러스 2b 값은 3. 얘랑 연립하시는 거예요. 됐지? 연립은 니들이 하자. 알겠지? 연립은 제가 안 할게요. 이거를 연립해서 풀면요. a 값이 마이너스 1 나오고 자 b 값이 2 나온대요. 이렇게. 따라서 Q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이너스 1,2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두 번째 갈게요. 2번. 자, 원을 이번에 대칭 이동하는 건데 결국 똑같습니다. 원의 중심 뽑아서 가는 거고요. 중심좌표가 그냥 바로 뽑아서 갈게. 마이너스 1,3인데 이거를 y는 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 이거를. 그럼 1번 중점 조건. 이게 대칭돼서 대칭된 점을 a, b라고 하면 중점 조건 먼저 쓸게요. 자, 2분의 a-1, 2분의 b 플러스 3. 이게 중점 좌표인데 이것이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면 y는 x 마이너스 1. y는 x 마이너스 1.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점 조건이고요. 2분의 b 플러스 3은 2분의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세우시면 되고 양변 2 곱하시면 b 플러스 3은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a 마이너스 b는 6. 일단 끝. 두 번째 수직 조건. 얘가 지금 점의 좌표가 뭐죠? 안정이 되어 있네. C라고 놓을게요. 중심 C고 요거 C 프라임 이렇게 놓겠습니다. C 프라임이라고 놓으시면 자 C 프라임 선분 얘가 갖는 기울기가 얼마여야 된다 이걸 처리하면 되냐면 얘에 대해서 일단 얘랑 수직인 거니까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이거 처리할게요. 그리고 10을 세우시면요. 자 이 값이 a 플러스 1 x 증가량분의 b 마이너스 3 이렇게 세워지니까 자 따라서 얘 넘기면요 이렇게 계산할게요. 얘 넘기면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여기까지가 b 마이너스 3 따라서 a 플러스 b는 2 얘랑 요식을 연립. 자 두 개 더하시면 b 소거되고요. 2a 값이 8이니까 a는 4가 나오네. 따라서 a는 4고요. b는 a가 4니까 b가 마이너스 2여야 되네요. 정답은 이게 원의 중심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원의 중심이 이렇게 바뀐 거라서 도형의 방정식 식 세우실 때는 이거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x 마이너스 4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제곱 여기까지가 반지름 제곱은 바뀌지 않으니까 반지름이 4죠. 4. 끝입니다. 됐죠?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하나만 볼게요. 하나. 이거는 좀 심심찮게 나와. 심심찮게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대칭성을 이용합니다. 제가 이거 구별하시라고 그랬어요. 뭘 구별하라고 했냐면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어. 거리합의 최소는 종류가 두 가지야. 거리합의 최소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는 수학상에서는 종류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뭐 AP 자 제곱 플러스 자 BP 거리 제곱의 자 최소를 구하세요. 이거 뭐로 풀라 그랬죠? 제곱 합의 최소는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푼다.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이거는 최대 최소 이걸로 간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마지막 유형입니다. 이게 거리합의 최소라는 것은 AP 플러스 뭐 BP 요거는 제곱의 합이 아니라 그냥 선분 길이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최소를 갖다 구하는 문제는 최소가 아니라 최소 대칭성을 이용한다. 선대칭을 이용하는 건데 선대칭을 이용하는 건데 선대칭 할 때 아무 선이나 대칭하는 게 아니라 요 P가 보통 이제 움직이는 점일 거거든요. 뭐 어느 축 위의 점 또는 어느 선분 위의 점 뭐 이렇게 줄 거니까 그 P가 있는 위치에 있는 점 P를 지나는 선이 돼야 돼요. 그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문제 볼게요. 1번.
두 점과 x축 위, 그러니까 x축 동그라미. 여기서 x축이 대칭축, 선대칭 할 때 그 대칭축이 되는 선이 돼야 돼요. x축 동그라미. 끝이야. 상황을 좀 보시면 1,2가 있고요. 1번만 풀겠습니다. 1,2가 있고 1,2 요 정도의 자, A가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5,4 1,2, 5,4는 한 요 정도 찍을게. 요 정도 5,4에 여기에 쫙 찍혀 있는데 일단 살짝 좀 망한 것 같거든 그림이. 그냥 해볼게. 얘가 A고요. 1,2예요. 그 다음에 얘가 5,4 이렇게 되는 거지. A고 얘가 B. 원하는 건 이거야. 뭐 솔직히 좀 처음 봤다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고 우리가 그 1차 함수 배울 때 응용심화 쪽에서 이거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아요. 일단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이런 걸 구하겠다는 거예요. 봐봐. 만약에 이게 지극히 좀 상식적으로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P가 만약에 여기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AP 플러스 BP는 뭘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요 길이랑 요 길이의 합을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P가 만약에 여기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AP 플러스 BP는 얘를 말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길이 합 중에서 최소값은 얼마야? 이제 이걸 구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요 선을 이걸 대칭하지 맙시다.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대칭하면 되거든요. 요거 대칭하면 요 밑으로 떨어지니까 요걸 대칭할게 차라리. 그래서 요 점을 얘가 대칭축이 된다 그랬죠? P가 올라가져 있는 이 선이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축을 기준으로 X축 대칭을 시켜요. 그럼 요 길이만큼 밑으로 쭉 빠지게 되는데 요 점의 좌표를 A'이라고 잡을게. 그럼 A'의 좌표는 지금 현재 X축에 대해서 대칭된 거니까 여기 좌표가 1,-2가 될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정답은 뭐가 되냐면 요 초록색 직선이 정답이 될 건데 요 초록색 직선 요 초록색 선분의 길이가 일단 최단거리가 될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비교하실 건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P의 위치가 여기가 일단 정답이었습니다. 일단 결론은 P가 여기에 설정이 돼야지 그게 최소가 돼. 이게 이제 결론인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자 여기 이쪽 A' P 요 길이요. A' P 길이는 AP 길이랑 같습니다.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같은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거. 됐지? 그러면 너가 이렇게 합을 갖다 구하는 것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야. 최소 그 길이가요. 길이 합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인데 그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뭐가 최소값이에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선분이 최소값이라는 거야. 자, 비교하세요.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왜 최소값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이거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현재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AP 플러스 BP를 구하는 것은 AP 길이가 A'B랑 길이가 같은 거니까 A'B 플러스 BP 이걸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거리합은 이렇게 거리합과 같습니다. 그지? 그럼 너는 뭘 비교하게 돼 있어? 결국 이 점과 이 점을 만들 때요. P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P가 여기면 이 길이 이걸 갖다 비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P의 위치마다 이 길이가 이렇게 바뀌는 건데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이 길이겠죠. 이 길이 맞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 이 길이를 갖다 찾는 건데 맞지? 요거랑 요거 합 맞아? 이것 중에 뭐가 제일 짧아?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선분 길이가 제일 짧지. 초록색 맞아? 그래서 이게 일단 이제 결론이야.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두 점 중에 A던 B던 관계가 없어요. 두 점 중에 한 점만 그 P가 움직이는 그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그 선과 나머지 그 점과 나머지 점을 갖다 연결하면은 그게 최단거리가 된다. 이게 사실 결론입니다. 정답은 이렇게 그냥 내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1,2죠? A' 그 정답은 A'B가 정답이라고. 이게 최소값이라고. 정답은 이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를 갖다 구할 때는 당연히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갑니다. 1,-2로부터 5,4까지의 거리를 갖다 이용하는 거고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까지 결론 지은 다음에 우리가 이 초록 색깔 선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수선 두 개 찍찍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피타 썼어요.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우리는 뭘 알아?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아니까 그냥 공식 쓰면 되는 거지? 됐어요? 정답 좀 내볼게요. 얼마입니까? 이거 루트에 빼서 제곱이야 16, 자, 빼서 제곱이야 36 이렇게 되는 거지. 계산하면 얼마지 이거? 52 루트 52죠? 4 보이네요. 그래서 2 루트 13 이렇게 나오시겠죠. 최단 거리가 2 루트 13 됐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것 좀 볼래? 봐봐. 이게 약간 일반화가 되면은 시험 문제는 그 두 번째 게 훨씬 잘 나오거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대칭축이 이제 x축, y축이 아니고 y는 x라는 선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거 보면은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 일단 대칭이 되어 있으니까 이 직선 보시고 어떤 점을 옮기는 거냐면 a가 지금 어디 박혀 있냐면 2,0 요쯤에 잡혀 있어요. 여기가 a. 그래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2,0과 7,3이 어디야? 이 정도. b가 7,3인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p 요거 y는 x 위에 있는 점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p가 만약에 여기 찍혀 있으면 AP 더하기 BP 값의 최소를 구하세요. 이 문제죠? 그럼 늘 똑같습니다. 대칭축이 뭐가 돼야 되냐면 P가 움직이는 이 선이 대칭축이 돼야 돼. 얘가 현재 대칭축이고 두 개 점 중에 아무 점이나 대칭시키세요 라는 뜻이야. 그래서 지금 책에서는 얘를 대칭시키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대칭시킬게요. 그러니까 풀이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요 거리만큼, 요 수직, 요 거리만큼 반대편으로 이제 찍 올리는 거죠. 이렇게 점이 여기가 찍 찍히는데 여기가 B 프라임. Y는 X 대칭이니까 점이 어떻게 바뀌어요? 3,7로 바뀌는 거죠. 그 정답은 뭐야? 그래서 정답은 얘가 정답이에요. 그치? 그럼 P가 어디 위치할 때? 여기 위치할 때가 정답이지. 왜지?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으니까. 설명은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공식. 자, 최소거리는 그래서 A의 B 프라임이 최소거리다. 요게 최소다. 이렇게 해서 결론 내리시면 돼요. 어렵니 쉽니? 시험에 나오면 풀어야 돼. 알겠어?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풀이 방법은 늘 똑같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칭축에 대해서 두 점 중에 한 점 대칭 보낸 다음에 선분 길이. 늘 똑같지? 시험에 나오는 타입, 실전 타입 좀 보여드릴게요. 실전 타입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좀 이제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합시다. 진짜 그 쉬운 상황은 보지 않을 거고요. 어려운 상황을 갖다 본다 치면은 이렇게 y는 x라는 선 주고요. 이렇게 와요. 자, 여기 어떤 점이 있다. 이거를 제가 그냥 5,4로 주겠습니다. 5,4 그리고 5,3으로 가자. 아니, 4,3으로 갈게요. 자, 이 점을 4,3이라고 하자. 그래서 자, 문제 상황은 이겁니다. 비슷한 상황을 보통 줘요. 문제 상황을 이렇게 주는 건데 첫 번째 이게 점 P라고 줄게. P. 이게 점 P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찍혀있는 이게 점 P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Y는 X라는 선 위에 임의의 점 A. 두 번째 X축 위에 있는 점 임의의 점 B. B에 대해서 요 정도 줄게요. 삼각형 ABP 둘레 길이 최소값 이렇게 줍니다. 문제. 이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갖다 찾으세요. 문제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풀이 방법 늘 똑같아요. 지금 요 움직이는 점이 이제 대칭축이 두 개가 되는 거지. 요거랑 X축 두 개가 되는 거죠. 이 점을 그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요. 그래서 여기 이 거리만큼 반대로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여기가 P 프라임. 좌표 어떻게 바꿔야 되죠? Y는 X 대칭이니까 3,4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됐어? 두 번째, 여기도 지금 대칭축이니까 밑으로 보내. 이렇게.
거리만큼 이렇게 보내. 여기 찍히죠. 여기가 P의 2'. 근데 얘네 X축 대칭이니까 Y좌표가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4,-3 되는 거지. 둘레길이 최소값은 정답이 일단 뭘까? P', P2'이야. 됐지? 이게 최소값이야. 그러면 A의 위치가 어디일 때지? 실제로 여기가 A가 위치할 때, 여기가 B 위치할 때가 둘레길이 최소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길이는 여기랑 같으니까요. 두 번째, 이렇게 연결한 요 거리는 요 거리랑 같으니까요. 됐죠? 이렇게 가면.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이 어떨 때가 둘레길이가 최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삼각형 모양일 때가 둘레 길이가 당연히 최소예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실제로 문제가 나오는 타입은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이 정도. 구해볼까 그러면? 얘랑 거리 공식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소 길이는요. 최소 길이는 P'의 P2' 선분. 요게 최소 길이가 되고 이게 둘레 길이의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루트에 빼서 제곱입니다. 3에서 4 뺀 다음에 제곱하시면 1이고요. 4에서 요거 뺀 다음에 49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50. 루트 50이니까 25 곱하기 2, 5루트 2가 정답이고 이게 둘레 길이 최소값이 됩니다. 됐죠? 문제 나오는 타입은 요 정도. 아마 뒤에 문제 있을 거야 이거. 뒤에 이제 문제 있을 거니까 풀어보시고 21번에 박혀있네 떡하니. 괜히 했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학상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됐지? 정리하세요. 일단 꽤나 타이트하게 했고요. 그리고 얘기 안 해준 건 없어. 알겠지? 얘기 안 해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뺀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했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심화 문제만 안 다뤘지 사실 그냥 개념 설명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빼먹은 거 없이 다 했습니다. 정리했고 과제는 당연히 수학이 요거 끝내오셔야 되는 게 이제 과제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조형의 이동 쪽 푸는 데는 사실 얼마 안 될 거야. 근데 너희들 일단 우리 풍산자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설명 좀 해주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우리 이제 레벨 테스트 보는 날이에요. 레벨티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목요일 수업 한 번 남았고 이때 그 다음 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수업하고 나면 요 날이 개강 날이에요. 3월달. 그러면은 이제 LT 끝나고 나서는 수업이 3번밖에 안 남거든요. 맞죠? 3번밖에 안 남는 건데 야 우리 풍산자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 제가 어제 보고 깜짝 놀랐는데 풍산자가 남은 파트만 좀 정리 같이 해볼게요. 남은 파트가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서? 여방 전까지 끝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방부터 안 하고요. 맞죠? 그럼 봐. 이제 남은 거 조금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수단으로 7 딱 적혀있고 여방 그 69페이지 맞지? 우리가 거기까지 한 거니? 77쪽까지 했어요? 아우 다행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78쪽부터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럼 서술형하고 지금 고득점만 좀 안 돼 있는 상태네, 그지? 그럼 남는 게 8번부터라고 이제 하더라도 이거 부등식 여기 부등식 나오는 여러 가지 부등식 나오죠?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그러니까 진도 계획을 조금 짜보자는 거야. 일단 도방 바로 나오는데 도방에 좀 나오는 게 2번 평면좌표 나오고 10번에 여기가 직방 그 다음에 11번이 원방 그 다음에 12번이 도형의 이동입니다. 이렇게 남거든요. 이거를 요때 다 해야 되는 거야. 그지? 할 수 있겠어? 하루에 한 파트씩 남아도 못 끝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번 주에 과제를 좀 많이 쳐가지고 시험 보기 전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로 먼저 끊어서 푸는 게 좀 낫거든? 우선순위로? 맞아?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빼자면 부등식을 일단 제일 꼴찌야. 알겠어? 시험을 볼 때 일단 부등식 라인을 일단 이제 우선순위에서 제일 제외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도형의 이동. 됐지?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개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순위는 이렇게 무조건 0순위예요. 알겠죠? 직선의 방정식하고 원의 방정식을 무조건 풀어봐야 되는 거고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평면좌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나오는 그 부분 그 부분이 1순위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일단 2순위인데 굳이 두 개 중에 하나 빠지자면 이동이 2순위 얘가 3순위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해서 풀겠습니다. 됐죠? 순서는 이렇게 해서 풀게요. 그래서 요 순서를 일단 풀 거고 요 들어가는 순서대로 0, 1, 2, 3 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 뭐부터 푼다? 직방부터 풀 거야. 알겠지? 이번 주에 직방 풀고 그러니까 오늘 과제가 직방이 살짝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고 이제 목요일 날 오시면 오늘 화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오늘 화요일이지.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목요일 날 오시면 요거 직방 조금 나간 거랑 원방 싹 나가고 다음 주에 시험 딱 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거밖에 못 풀어 결국에는 니네. 근데 필요한 게 난 이거라고 보거든요. 니네 어떻게 생각해? 맞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거 이동이랑 평면이랑 부등식 남으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맞아? 그때 우리를 그냥 믿읍시다. 알겠죠? 전 모르겠어요. 3개 남으면 하나씩 다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부등식이랑 요거 부등식이 이때 나가고 목요일날 부등식 싹 끝내오시면 요 마지막 날 평면이랑 이동 한꺼번에 팍 나간 다음에 질문 딱 받고 이때 딱 끝내면 되는 거지. 그치? 이때 안 끝나? 안 끝나면 토요일 컨셉 특강 하나 잡아. 오전에. 알겠어? 얘기했습니다 나 이거. 이때 교재 안 끝나면 이때 수업해요. 알겠어요? 시간은 똑같아. 1시. 알겠지? 최대한 끝내보자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어요? 일단 설명 끝. 이렇게 나가. 그래서 일단 과제 좀 정리합시다. 과제 일단 먼저 정리해드리고요. 생각보다 오늘 일찍 끝나가지고 너네 문제 많이 풀 수 있겠다. 맞다. 그거 하자. 너네 일단 이제 우리 20분 쉬는 거니까요. 제가 오늘 그거 나가겠습니다. 시험지 나갈게요. 중간평가 본 거. 알겠지? 그거 이번 시간에 좀 한 번에 고쳐. 한 번에 고친 다음에 오늘 끝내고 남는 시간에 그 고치고 나서 다 고치면 과제 하다가 집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할게. 과제부터 정리합시다. 일단은 그거 수심 끝내오세요. 수심 끝까지 끝까지 좀 해오시고 잘 좀 해와. 그리고 미흡하신 분들 너 나랑 눈 마주친 사람들 앞에 잘 확인해. 알겠지? 무조건 끝내야 돼. 알겠지? 못 끝내면 어떻게 하면 돼? 이번 주 토요일 이제 특강 컨셉 바로 13시에 보강할 거야. 알겠어? 무조건 해와. 알겠어? 악착같이 그냥 해와. 잠도 자지 마. 다음 주가 시험인데 왜 자요? 알겠어? 이렇게 해서 무조건 끝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풍산자는 저랑 좀 협상 좀 합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직방부터 풀어야 돼. 일단 우선순위로 두자면 직방부터 갈 건데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104페이지예요. 104페이지부터 갈 거고 이게 풍산자가 그래도 수학의 힘보다는 조금 어려운 교재야. 그나마 조금. 이게 별 차이는 사실 없어요. 스텝 2랑 뭐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건데 풍산자는 105쪽부터 갈게. 105쪽부터 해가지고 105쪽부터 해서 한 장, 두 장 될까? 세 장 반 될까요? 아니면 세 장? 이거 될까요? 이거? 서술형이랑 고득점 뺐어 그냥. 세 장 나가겠습니다. 세 장. 110페이지까지는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조삼모사야.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만 나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일단 최대한 좀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낼 수 있나? 원방 쪽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네 장 반, 6장, 5장에서 6장 사이. 도형의 이동은 조금 적고. 네. 일단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과제 이렇게 정돈하고요. 곧 있으면 종 언제 치지? 25분. 종 치니까 정리하신 다음에 쉬겠습니다. 정리하시고 쉰 다음에 쉬었다가 45분에 일단 시작을 할 건데 그때 시작할 때 시험지 바로 일단 나갈게요. 너네들 중간평가 봤던 시험지.